상처 주는 사람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다정합니다. 좋을 때는 잘해줍니다. 웃기려고 한 말이라며 농담처럼 넘기고 사과도 합니다.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좋을 때는 분명 좋은 사람인데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면 괜찮아질까? 하지만 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건 좋을 때 얼마나 잘해주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미국 CDC의 2023-2024년 친밀한 파트너 폭력 조사에서는 미국 여성의 약 30.2%, 즉 거의 3명 중 1명이 평생 동안 친밀한 파트너에게 심리적 공격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에는 모욕, 굴욕, 조롱, 통제 같은 경험이 포함됩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마음에 상처 주는 관계는 생각보다 흔하고 절대 그냥 참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남녀 관계에서 상처를 자주 주는 사람들의 공통점 6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왜 어떤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점점 작아지고 왜 어떤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다시 나다워지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농담이었어라고 말합니다. 상처 주는 사람은 진심을 농담으로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너는 그래서 피곤해. 너 같은 성격은 누가 감당하냐? 야, 장난이야. 왜 그렇게 정색해? 농담도 못 받아? 처음에는 웃고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을 듣고 나면 기분이 나쁩니다. 마음 한쪽이 작아집니다. 그 사람이 웃고 있는데도 나는 웃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의 문제는 상대의 자존감을 건드려 놓고 그 책임은 농담이라는 말로 피한다는 겁니다. 진짜 농담은 둘 다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만 웃고 한 사람은 상처받았다면 그건 농담이 아니라 공격일 수 있습니다. 관계 심리학자 존 가트먼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태도 중 하나로 경멸을 이야기했습니다. 가트먼 연구에서 경멸은 비웃음, 조롱, 빈정거림, 눈 굴리기처럼 상대를 낮게 보는 태도로 나타날 수 있고 관계의 회복보다 더 큰 갈등을 만든다고 설명됩니다. 상처 주는 사람은 상대를 웃게 하기 위해 농담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낮추기 위해 농담을 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상처받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해? 두 번째, 내 상처를 내 문제로 돌립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의 가장 흔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거야. 별것도 아닌 걸로 왜 그래? 너는 항상 너무 심각해. 그 정도 말도 못해?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너만 그래.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순간 문제가 갑자기 내 성격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처음 문제는 그 사람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끝날 때쯤에는 내가 예민한 사람, 내가 피곤한 사람, 내가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사람은 자기 감정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예민한가? 내가 너무 크게 받아들인 건가? 그 사람 말이 맞는 건가? 뉴욕타임즈의 가정폭력 한라인 보도 자료에서는 가스라이팅을 상대가 자신의 감정, 본능, 현실 판단을 의심하게 만드는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로 설명합니다. 이런 패턴은 처음에는 사소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혼란과 불안, 고립감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모든 갈등이 가스라이팅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상처받았다고 말할 때마다 그 사람이 내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계속 내가 이상한 거야 라고만 한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좋은 사람은 내 감정을 100% 이해하지 못해도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꼈구나. 내 의도는 아니었지만 상처가 됐다면 미안해. 다음엔 조심할게. 상처 주는 사람은 감정을 다루지 않습니다. 감정을 공격합니다. 세 번째, 사과는 하는데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래 붙잡히는 패턴입니다. 그 사람은 사과합니다.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잘못했어. 너 속상하게 하려던 건 아니야.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도 미안하다고 하잖아.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이번엔 진심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똑같습니다. 또 같은 말로 상처를 주고 또 내 감정을 예민함으로 몰고 또 필요할 때만 잘해주고 또 사과합니다. 이때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사과는 말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사과는 했는데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건 후회가 아니라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한 말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에리 프롬은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관심, 책임, 존중, 이해가 담긴 태도로 보았습니다. 사랑에 책임과 존중이 없다면 그건 성숙한 사랑이라기보다 상대를 내 감정에 맞춰 이용하는 방식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정말 미안한 사람은 당신을 잃지 않기 위해 자기 행동을 조정합니다. 하지만 상처 주는 사람은 당신이 결국 또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네 번째, 내가 힘들 때 오히려 내 탓을 합니다. 좋은 관계는 내가 힘들 때 더 외로워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상처 주는 사람은 내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내가 너무 부정적이라 그래. 너는 왜 맨날 힘들어? 그런 일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해? 나까지 피곤하게 하지 마. 내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일이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물론 관계에서 서로 솔직한 조언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조언과 비난은 다릅니다. 조언은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줍니다. 비난은 내가 더 무너지게 만듭니다. 존 가트먼의 연구에서는 관계가 오래 유지된 커플들이 상대의 작은 부탁에 더 자주 반응했다는 결과가 소개됩니다. 6년 뒤에도 결혼을 유지한 커플은 서로의 부탁에 약 86% 반응했고, 이혼한 커플은 평균 33%에 그쳤다고 합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건 큰 이벤트보다 힘들 때 작은 신호에 응답해주는 태도라는 뜻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상대가 내 편이 되어주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나를 더 무너뜨리지는 않아야 합니다. 내가 아플 때마다 그 사람이 내 상처 위에 책임까지 얹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또 다른 부담입니다. 다섯 번째, 좋을 때만 잘해줍니다. 상처 주는 사람은 항상 못되게 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끊어내기 어렵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다정합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는 따뜻합니다. 외로울 때는 찾아옵니다. 내가 멀어지려고 하면 다시 잘해줍니다. 그러다 내가 다시 마음을 열면 또 무심해집니다. 이런 관계는 사람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래도 좋은 순간이 있잖아. 저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야. 분명 나를 좋아하긴 해. 하지만 관계에서 봐야 할 건 가끔의 다정함이 아니라 반복되는 태도입니다. 상처 주는 사람은 좋을 때만 좋습니다. 자기가 외로울 때만 다정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자기가 기분 좋을 때만 친절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없습니다. 이건 사랑이라기보다 감정의 편의점처럼 대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필요할 때 들르고 필요 없을 때는 신경 쓰지 않는 관계. 진짜 좋은 사람은 언제나 완벽하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내가 힘들 때 나를 더 외롭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여섯 번째,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이건 가장 위험한 패턴입니다. 당신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 말은 좀 상처였어. 그때 나는 많이 서운했어.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내가 작아지는 것 같아. 그런데 상대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또 시작이네. 너는 왜 맨날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럼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더 말하기 싫어. 이 순간부터 대화의 중심이 바뀝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억울하다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내가 문제 제기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됩니다. 가트먼은 방어적 태도가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의사소통 패턴 중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방어적인 사람은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변명하거나 상대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식으로 반응하기 쉽고, 이런 방식은 건강한 갈등 해결을 막습니다. 상처받았다고 말했을 때 오히려 화내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당신은 점점 말하지 않게 됩니다. 서운해도 참게 되고 아파도 삼키게 되고 결국 내 감정보다 그 사람의 기분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은 내 감정을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의 감정을 더 안전하게 꺼낼 수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진심을 농담으로 포장합니다. 내 상처를 내 예민함으로 돌립니다. 사과는 하지만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 때 오히려 내 탓을 합니다. 좋을 때만 잘해줍니다. 그리고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나 말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방어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관계에서 상처는 한 번의 사건보다 반복되는 패턴이 더 아픕니다.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여성건강청 자료를 보면 정서적 언어적 학대도 신체적 학대만큼 심각한 단기적, 장기적 영향을 남길 수 있으며 학대를 당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말 때문에 계속 나를 의심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더 이해하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자주 무너지고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좋은 관계는 나를 계속 작아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은 내가 아프다고 말했을 때 그 아픔을 이겨보려 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은 내 감정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처를 자주 주는 사람을 계속 사랑으로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더 잘하면 바뀔 거라고, 내가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내가 덜 예민해지면 좋아질 거라고. 나 자신을 설득하지 마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미성숙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견뎌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녀 관계는 계속 아픈데도 버티는 일이 아닙니다. 좋은 관계는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과 하는 겁니다. 내가 나답게 말할 수 있고 내 감정을 꺼내도 안전하고 함께 있으면 나 자신을 더 미워하게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좋아하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익숙해지면 다정한 사람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나를 불안하게만 만들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나를 계속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상처를 주고 나서 농담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상처받았다는 말에 미안해, 다음엔 조심할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 내가 힘들 때 내 탓을 하는 사람보다 내 곁에서 잠깐이라도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 좋을 때만 잘해주는 사람보다 어려운 순간에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세요. 사랑은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관계가 아니라 나를 다시 나답게 만드는 관계여야 합니다. 말보다 행동, 설렘보다 진심. 관계의 신호에서 오늘도 마음의 방향을 읽어드립니다.